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빙빙꿀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기술주 ETF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단순 경기 소비재나 제조업보다 IT, 테크 쪽 주식을 굉장히 선호하는데요. 그건 IT 테크 회사들이 사업 확장성 같은 성장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스타벅스나 코카콜라도 물론 좋은 회사지만 얘네가 신제품을 만들어 올리는 매출보다 애플이나 구글, 아마존에서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고 혁신적인 제품과 시장 자체를 창출해버린다면 훨씬 더 큰 매출이 발생하겠죠. 한마디로 미래 시장을 개척하는 회사들은 제조업이 아닌 테크, 즉 기술주들입니다. 오늘 기술주 ETF를 알아보기 전에 먼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알아볼 ETF들은 전부 미국 ETF입니다. 제가 기술주 ETF에 투자하는 이유는 세계 최고의 IT, 테크 회사들에 골고루 투자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국내 기술주보다는 글로벌 리더이자 세계에 자금이 몰리고 있는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내 코스피에 상장된 회사 시총을 다 합쳐도 미국 애플 한 회사의 시총과 똑같으니 덩치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 짐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술의 완성도나 회사, 금융 관련 법과 제도도 국내 시장보단 한참 앞서 있고, 먼저 말씀드린 애플처럼 회사들의 자본 규모가 압도적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구가 멸망하지 않는 한 미국 시장은 망하지 않습니다. 또 국내 기술 ETF들보다 수수료도 저렴하기 때문에 장기로 가져가기에도 안성맞춤입니다. 두 번째, 미국 기술주 ETF는 테크 ETF와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ETF 이렇게 나뉘는데요. 테크 ETF는 대표적으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 소프트웨어나 반도체 같은 걸 직접 제조하는 회사들을 담고 있고,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ETF는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같이 IT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는 회사들을 담고 있습니다. 어떤 차이인지 대충 감이 오시나요? 오늘 저희는 이 중에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ETF를 알아보겠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미국에는 지금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관련된 ETF가 7개가 상장이 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자산 규모가 빌리언 단위인 두 가지 ETF를 오늘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VUX는 뱅가드에서 운용하는 ETF고요. XLC는 스테이트 스트레이트에서 운용하는 ETF입니다. 자산 규모는 VUX가 3빌리언, XLC가 거의 12빌리언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산 규모는 XLC가 훨씬 더 건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상장일은 2004년 9월 3일과 2018년 6월 18일이니까 요거는 참고해 주시고요. 수수료는 뱅가드의 ETF답게 0.03%지만 VOX가 조금 더 저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배당률은 VOX가 조금 더 높기는 한데 사실상 1% 미만의 배당금은 저희 같은 소액 개인 투자자들은 받아도 느낌도 없기 때문에 사실상 배당금 때문에 얘네를 선택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냥 똑같다고 치부를 해볼게요. 포함하고 있는 회사 수는 조금 유의미하게 보셔야 합니다. VOX가 99개를 포함하고 있고 XLC가 22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가 매번 ETF 비교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 수가 많으면 조금 더 여러분의 자본을 분산 투자하실 수 있고, 회사 수가 비교적 적으면 자본을 집중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추종하는 인덱스도 큰 의미 없으니까 대충 요 정도다 라고만 참고를 해주세요. 자, 그러면 VOX와 XLC의 탑10 섹터와 탑10 홀딩스를 한번 알아볼게요. 먼저 두 ETF 모두 인터넷 서비스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브로드캐스팅, 방송 분야가 22%와 18%로 역시나 두 번째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텔레커뮤니케이션이 이렇게 두 가지씩 들어가 있고요. 비중은 8%, 8%, 6%, 5%로 거의 비슷합니다. 사실상 인터넷 서비스랑 브로드캐스팅이 70%가 둘 다 넘기 때문에 이 두 가지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ETF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페이스북이 15%와 2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알파벳 A와 C가 합쳐서 21%, 역시 알파벳 A와 C가 합쳐서 23% 정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알파벳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구글 주식이고요. 구글 주식은 A와 B, C가 발행이 되는데 구글 B 주식은 임직원 전용 거래 대상이므로 사실상 이 두 ETF에는 저희가 살 수 있는 모든 구글 주식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차이점이 조금 나타나는데요. VOX는 월트 디즈니를 6.7%로 네 번째로 가장 많이 담고 있으나 XLC는
월트 디즈니를 4.3% 담고 있고, 네 번째로 큰 비중에는 블리자드사를 담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4.7%, 4.73%로 완전 동일하게 담고 있으며, 여기 컴캐스트 역시 4.47%, 0.01% 단위까지 똑같이 담고 있습니다. 그 뒤로는 여기 AT&T나 버라이즌, T모바일 같은 모바일 회사들을 담고 있는데, 그거는 XLC도 동일한 부분이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두 ETF의 차트를 보면서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차트를 보시면 어떻게 생각이 드시나요? 제가 볼 때는 거의 동일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유격이 조금 있다 뿐이지 위로 조금 이동만 시키면 거의 맞아 떨어질 정도로 유사하죠.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이 두 ETF 모두 구글과 페이스북에 의해서 거의 움직인다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과연 이 두 ETF 중에 어떤 걸 선택해야 현명한 선택이 될까요? 여기서부터는 개인의 주관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요. 그 정도로 모든 게 다 비슷한 ETF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취향을 조금 말씀드려보자면 퍼포먼스 자체가 똑같기 때문에 수수료가 다만 0.03%라도 저렴하고 포함하고 있는 회사 수도 약 4.5배 정도 많아서 조금 더 제 자산을 분산시킬 수 있는 VOX가 마음에 듭니다. 하지만 자산 규모에서 3배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ETF의 시가총액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XLC도 전혀 나쁜 선택이 아닙니다. 사실 이 정도 차이들은 정말 미미한 차이니까 구성하고 있는 기업과 자산 규모, 그리고 포함하고 있는 회사 수, 이 세 가지 정도만 고려하셔서 ETF를 매수하신다면 아주 만족스러운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더 알차고 재미있는 재테크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안녕.